안녕하세요.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위례의 청약 소식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례하면 청약이 다 끝난 줄 아셨잖아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부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테라스형과 펜트하우스형 이런 타입들이 물량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테라스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탁 마시기도 너무 좋고요. 여름에는 애들 물 받아서 풀장 만들어주기도 너무너무 괜찮겠죠. 또 펜트하우스 하면은 정말 로망이죠. 잔디 쫙 깔아놓고 하늘하늘거리는 천 너러뜨린 캐노피에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바로 이러한 물량이 나옵니다. 위례 A2-6 블럭인데요. 특히 GS 자이에서 시공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죠. 자,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 신경질 나시죠? 신경질 나셔야 됩니다. 그냥 웃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오기가 생겨야지 돈도 모으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우리 꼭 열심히 공부하고 돈 모으자고요. 남들이 집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면서 오기를 부려서 꼭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집사쇼TV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위례 A2-6입니다.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위례는 이렇게 세 군데의 지역이 만나서 이루어진 도시잖아요. 자, 위례 A1은 어디예요? 송파. A2는 성남. A3는 하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남 위례에 해당되는 그런 블럭이 되겠고요. 제가 부제로 공공에서 럭셔리 펜트하우스를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니, 공공이면 공공이지. 럭셔리 펜트하우스는 또 뭐야? 공공에서 럭셔리 펜트하우스 이게 안 어울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송파, 성남, 하남 중에 성남 위례에 해당된다는 말씀 드렸죠. 위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지금 우남역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2021년 8월에 8호선이 개통입니다. 바로 이게 우남역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트램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2027년에 위신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과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3개에서 4개의 전철이 예정된 지역이 위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위례 10년 뒤에는 아까워서 못 판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위례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하루 만에 10,000뷰가 나왔습니다. 10,000뷰. 10,000분께서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위례에 관심이 뜨거우십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될 그런 지역이니까요. 이곳에 꼭 당첨될 수 있게끔 오늘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인프라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정말 풀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지도를 보세요. 위치는 자, 이 우측에 지금 그림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둔촌주공하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그쪽까지 이 도로가 이어지는데요. 8차선으로 왕복 8차선으로 굉장히 넓게 이번에 새롭게 도로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연장된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위례의 메인 스트릿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서를 가로지른 이 도로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동부간선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인데 이 도로가 이렇게 또 메인 스트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A2-6인데요. 바로 여기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죠. 위례의 완전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례 메인 도로의 교차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스타필드 시티가 여기인데 여기를 도보로 가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한 5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고요. 위례 중앙광장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중앙광장입니다. 여기에 먹거리들도 많고요. 공연도 많이 펼쳐지는 그런 곳. 이곳까지도 걸어가기 너무 좋은 위치죠. 뿐만 아니라 위례는 또한 휴먼링이라고 해서 산책과 휴식과 또 운동을 위한 그런 도로가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곳까지의 접근성도 너무 좋고요. 이곳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등산하기도 좋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남역까지 한참 걸립니다. 한 25분 정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살짝 불편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군 보시겠습니다. 학군 유초중고 품화, 다시 유초중고 품화입니다. 모든 걸 다 품고 있습니다. 이미 위례 푸른초등학교하고 위례 한빛초등학교는 과밀
학급이 되겠고요. 한빛중학교도 과밀 학급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곳으로 배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미래공원초등학교나 중앙중학교 이쪽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로서는 도보 한 10분 정도 통학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사 보시겠습니다.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GS 자이가 건설을 맡았습니다. 1군 건설사죠. 설계 공모 수상작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굉장히 근사하면서도 곳곳에 설계 특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11개 동으로 자이 브랜드를 달고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자, 시행사는 LH, 건설사는 GS 자이, 가칭 위례자이 더 시티. 라고 지어졌습니다. 이름 멋지네요. 자, 이렇게 신혼 희망타운과 일반 분양, 공공임대 총 8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신혼 희망타운은 임대형이 아니라 분양형입니다. 293세대가 되겠고요. 원래는 59제곱미터 25평 사이즈가 없었지만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서 25평짜리도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반 분양으로는 360세대. 74에서 84제곱미터, 전체 물량의 45%가 일반 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147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반 분양 360세대는 대부분이 판상형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74제곱미터의 테라스형, 84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공공분양의 럭셔리 펜트하우스를 이라는 부제를 붙였던 거거든요. 진짜 나오죠. 여기 진짜 나옵니다. 자, 세대수는 미확정입니다. 몇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라스형과 펜트하우스형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일정은 미정입니다. 12월 중에 분양 예정이라고 자이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분양이 될 예정이고요. 후분양 아닙니다. 우리 A1-5, A1-12가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후분양이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선분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잔디만 쫙 깔려 있고요. 2023년 이후에 입주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분양 360세대고요. 제가 지금 하트 이렇게 붙여놨죠. 74T 테라스형입니다. 그리고 84P 펜트하우스형, 그리고 또 하나 역시 P2 역시 펜트하우스형이고요. 84 타입의 A, B 타입이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습니다. 자, 판상형 구조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84제곱미터 펜트하우스, 32평 펜트하우스 하면 뭐 얼마큼 넓겠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요즘은 또 32평 분양 받아보시면 그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좁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펜트하우스는 다릅니다. 자, 보세요. 안쪽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발코니 부분인데 발코니를 다 확장을 하게 되면 훨씬 넓어지겠죠. 거기다가 테라스까지도 함께 넓게 붙여져 있어서 지금 요 보신 요 부분 전체가 앞부분 전체가 또 오른쪽도 전체가 테라스와 발코니 형태로 해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2배 정도로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실제 A2-6 블럭의 평면도는 아닙니다만 이와 유사하게 펜트하우스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펜트하우스 하면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안쪽에 있는 계단, 이렇게 회전형 계단 이런 거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잔디 쫙 깔고 옥상에 텃밭도 가꾸시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캐치볼도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캐노피도 설치되어져 있어서 거기서 가족들과 누워서 별도 보고 아이들 책도 읽어주고 가을에 봄에 아름다운 날씨를 다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멋진 상상을 하시면서 우리 청약에 임하자고요. 다음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마치 그리스의 멋진 건축물처럼 앞쪽으로 테라스가 탁 트여 있죠. 자, 이곳에서 차 한 잔 마셔도 되고 어떤 집은 튜브로 되어져 있는 물풀에다가 공도 넣어놓고 물도 넣어서 미니 수영장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 키우기도 너무너무 좋은 게 또 테라스 하우스죠. 이런 테라스 하우스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당첨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자격 요건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뽑습니다. 성남시 당해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서울 포함입니다. 50% 이렇게 뽑는데요. 대규모의 공공택지지구죠. 그래서 수도권 거주자 모두가 청약에 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당해로 우선 30% 가져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떨어진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경기도하고 모아가지고
그 중에 또 20% 뽑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탈락자하고 서울을 포함한 기타 수도권 청약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50%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남시만 100%다 뽑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유리하다는 것, 이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살펴드릴게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필요합니다. 청약예금, 부금 이번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2년 경과 24회 납입니다. 자, 24회 냈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공공이라서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공급은 소득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60제곱미터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에는 소득 자격 요건 없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선정 방식 보시겠습니다. 공공 일반 선정 방식 이제 잘 알고 계시죠? 40제곱미터 이상은 어떻게 뽑아요? 총 납입 금액, 총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40제곱미터 미만은 어떻게 뽑아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습니다. 꼭 10만 원씩 넣지 않아도 납입 횟수가 많으면 40제곱미터 이하는 뽑히게 되는데요. 40제곱미터 이상은 꼭 10만 원씩 넣어서 총 납입 기간이 긴 분들, 즉 총 납입 금액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공급 85%, 306세대 나오고요. 일반 공급 15%, 54세대가 나옵니다. 360세대 중 특공 저희가 몇 세대씩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신혼 30%, 108가구, 생초 25%, 90가구, 다자녀 10%, 36가구, 노부모 5%, 18가구, 기관 15%, 54가구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아직 몇 %씩 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미리 공고일 전에 자격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분양 공고일 전에 조건은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상한제죠. 투기 과열지구라서 전매제한은 8년에서 10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실거주 5년 될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일반 공급 중복 청약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발표 날짜만 다르면 둘 다 가능하니까 양쪽에 다 넣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전세가 불가합니다. 실거주 의무 지키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자금 여력이 조금 있는 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역시 공공분양이라서 특공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공의 자격을 지금 여기에다 다 적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제 영상 보시면 9번하고 11번에 정확하게 특공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생애 최초 특공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했고요. 나머지 특공에 대해서는요. 복잡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양가와 시세 차익 살펴드립니다. 위례 A1-5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6억 7천 정도의 분양이 됐습니다. 평당가가 한 1,900에서 2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위례 A1-5는 송파 위례라서 조금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여기는 성남 위례라서 조금 분양가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민간 참여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세는 평당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례 롯데캐슬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84제곱미터가 물량이 있는데 12억 중반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반값 아파트가 되겠네요. 6억 중반에 분양받으면요. 12억 중반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당첨되자마자 2배 먹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스형과 펜트하우스는 차후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있어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레미안 위례하고요. 여기 자이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아파트는 테라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창곡천 있죠. 창곡천을 바라보는 테라스형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어서 여기는 전세도 안 나고요. 매매도 안 나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첨되시는 테라스형, 펜트하우스형 주인 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로또 중에 로또를 맞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금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돈이 일단 마련돼야 됩니다. 당첨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미리 예측하고 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분양가가 평당 한 2천 정도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에서 한 7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9억 이하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잘 들으세요. 이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은행권에서 이 주담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DSR이라고 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의 연봉으로 나눠서 그 비율에 맞게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대출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양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이미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 연봉을 봤을 때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여유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40%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유롭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나는 주택담보대출이 40% 충분히 나올 것 같다 하는 분들도 차후에 주택 매매가가 15억을 넘게 되면 주담대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주변의 매매가가 12억, 1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은행권에서 공공분양은 당첨되신 분들이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가 되도록이면 15억 이하로 대출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지역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혼희망타운 신이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대형이 아니라 분양형으로 나와 있죠. 자, 사이즈가 4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A3-3의 51제곱미터의 분양가가 4억 4천 정도였거든요. 자연은 센트럴 자이가 9억에서 10억 정도 현재 매매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로또 분양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 일반 분양과 전혀 다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투기과열지구만 전용 모기지 상품을 이용했을 때 대출이 70%가 나옵니다.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원 남짓 정도 모으신 분들은요, 조건 딱 맞추셔서 신원 희망타운에 넣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요거 공부 조금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후에는 수익을 정부랑 공유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되도록이면 당첨자가 유리할 수 있게끔 대출 기간을 길게 하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신이타에 대해서도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 살펴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다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한부모 가정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 그리고 엄마든 아빠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 공통 자격을 보면 입주 기준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그리고 입주자 저축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 인정 횟수 6번 이상일 것. 그리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일 것. 맞벌이라면 130% 이하일 것. 총 자산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일 것. 자, 여기 총 자산 기준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무주택인데 어떻게 총 자산,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어요 하시는데요. 주택 빼고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건물 있을 수 있거든요.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 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쇼TV는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팁! 여기가 A2-6인데요.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뭘 지어요?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는 A2-7인데요. 이곳은 신혼희망타운과 군인아파트, 그리고 민간 분양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8월에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분양이 283개나 됩니다. 여기도 괜찮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거의 비슷한 조건이 될 겁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분양 공고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격 맞추셨다가 청약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2-6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올렸습니다. 어떠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만족하셨습니까? 아직 분양 공고가 안 나와서 나오게 되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양 공고를 가지고 읽어드리고 짚어드리고 조건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쇼TV는 여러분들 청약에 당첨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